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딱 테마를 짚어보면은 첫째,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거다. 예, 끝까지 김문수는 그 자세를 안 바꾸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걸 존중하죠. 그러나 헌재는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한 게 아니라 헌재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탄핵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통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드러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동훈의 마지막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고문, 구형문이죠. 구형문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보통 구형문을 쓰게 되면 무엇을 잘못했다, 돈을 이만큼 먹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죄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야 됩니다.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면 신혜식이는 몇 월 며칠 날 횡단보도를 건넜다, 빨간 신호등이었다,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그 구형문에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무와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탄핵은 사기였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사기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발언하면 일단 한동훈이하고 원수가 될 텐데, 그렇죠. 실제로 박근혜를 깜빵 보낸 실무검사가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무검사 한동훈이었고. 근데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도 정도로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김문수 장관은 내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거죠. 당과 호흡을 맞출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얘기한 것이고, 또 청문회 당시에 나온 내용들도 사실상 역사적 관점, 예,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눈치 보는 순간 완전히 이제 좌파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절대로 안 밀리더라고요.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폭동이라고. 제주 4.3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다. 이거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도 국회에서 4.3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럼 제주 4.3은 폭동이다 해갖고 보도들이 엄청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역사를 왜곡했다, 김문수는 나쁜 사람이다, 보도 한 줄 안 나옵니다. 왜냐, 이거 논쟁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좌파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 폭동이란 거 너무나 분명하다,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발언 아닙니까? 제주 4.3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의 북한의 지령에 의한 폭동이다. 여기서 빼고 더할 말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가문에서 발언한 거 있죠. 예. 연설 나하고 4년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취소 안 하더라고. 예, 취소한. 세월호에 대해서. 예. 세월호를 가문 광장에다가 10년 동안 추모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요. 절대로 안 밀리더라고. 그건 잘못하는 거라고. 그렇죠. 자기가 연설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더라 이거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말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아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냐,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시에 공직자로서 어떤 직책을 갖지 않았고 시민활동가로서 내 소신을 갖고 한 발언이지만, 만약에 그 발언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를 하겠지만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그것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좌파들.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상처받겠죠. 그냥 유감 정도나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상처 받아야 돼. 그렇죠. 상처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 유감을 표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로 왜 청문회에 자꾸 정강훈 이름이 자꾸 나와요? 김문수 청문회를 하는데 왜 정강훈 이름이 자꾸 왜 거론이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정가훈 부분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것도요 안 밀리더라고. 아니 정가훈 목사가 뭔 죽을 죄를 졌냐? 예, 예. 이야,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단한 인간이에요. 예. 왜냐하면 김문수는 빨갱이를 23년을 해봐가지고 그렇죠. 이 빨갱이를 해봐가지고 그 박정희가 왜 세냐면 빨갱이를 해봤기 때문에 센 거야. 근데 정강훈 이름 나오니까 절대로 뭐 거기 대해서 뭐 정강훈하고 친하게 지난 거 사과 왜 사과하냐고 그게 사과. 이런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하고 친하다 그러면 좌파들은 비이성적이고 999 폭력 집단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너 북한에 갔다 왔지. 북한에서 뭔가 고위 간부들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지. 라고 하면은 우리 우파들이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가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것은 애국 우파를 교란시키고 박살내기 위한 하나의 좌파들의 프레임인데 여기에 김문수 장관이 넘어가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전가훈 목사님과 활동했던 광화문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덧붙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공격 이건 뭐냐? 대한민국 연방제 적화로 가는 바로 키입니다. 그게 전광훈 목사님을 무너뜨리고 사랑제일교회를 무너뜨리면 광화문도 무너지고 보수는 무너진다. 그 키를 좌파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 키를 어디서 알려줬냐? 바로 북한에서 알려준 겁니다. 북한에서 전광훈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목사님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집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함께 꼭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예. 솔직히 우리 광화문 운동 5년 안 했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나요?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 깜빵 갔습니다. 깜빵.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검찰청사 앞에, 대검 앞에 그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부터 저쪽 교대역까지 좌파들이 꽉 채웠습니다. 맞아. 윤석열 물러나라, 물러나라 집회하면서 뭐 언론들이 뭐 항공 촬영까지 했어요. 그때 MBC가 항공 촬영까지 했다. 그러면서 뭐 100만이 왔니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때 지적받았습니다. 그 방송이. 그걸 통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했죠. 참. 김건희 여사 조사하고 윤석열 가족 조사하고 윤석열이 수사했던 것들 다 조사해서 깜빵 누려고 할 때 전광훈 목사님이 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 광화문에서 이제 윤석열 지키기 조국 깜빵 보내기 운동하자 해서 100만 모은 거 아닙니까? 여론이 반반으로 나눠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찰총장이지만 여론에 의해서 깜빵 안 가고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때 광화문에 아무도 안 나왔다. 전광훈 목사님의 위대한 결정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재명 치하에서 적화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답답한 건 뭐냐. 이런 은혜를 이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알아야 돼요.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는 계속 이렇게 위 천장 한번 비춰보세요. 막 물이 떨어질 것 같죠.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은 진짜 날이 더운데 계속 광화문에 나가죠. 그걸 막아줘야죠. 저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조합 설립 문제가 있다. 어떻게 여기 그 조례안에 보면은 존치 또는 이전이다. 이전할 땐 돈 주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유지할 수 있게 돈 줘야 되는데
존치도 안 시키고 이전도 안 시키고 여기서 집행을 한다고 해갖고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이 조합 수사에 서울시 수사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왜?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이거 우리의 그 광화문 애국 세력의 힘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동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저 어제 방송 보면서 기사 보면서 열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만나서 뭐 얘기해야 됩니까? 니네들 지금 입법 폭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적화로 끌고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들 척결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강화시킨다. 간첩법 만든다. 내가 발의하고 싶다. 너네도 동조해줘라. 그리고 대장동 사건 진실규명해야 된다. 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일 무슨 얘기하냐? 최상병 특검. 그리고 25만 원 지원. 왜 만납니까? 아니 저 한동훈은 빨리 사퇴해야 돼. 맞습니다. 저 사람은 우파라고 할 수도 없고. 저기 김문수 지사님 내가 구속될 때 그 서초동에서 그 울면서 연설한 거 그 영상 한번 찾아봐요. 김문수 지사님이 내가 구속되던 날 서초동 법원 앞에서 울면서 차량 안에서 연설하는 거 있어요. 들어보라고. 이것도 이 좌파 애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더라고. 정광훈을 위해서 뭐 왜 울었냐고. 사실 아니. 김문수 장관님은 광화문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목사님을 힘들게 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김문수 장관을 다시 손잡아 주지 않았으면 지금 장관 못 됐습니다. 그냥 낭인이 되는 거죠.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 우파를 한번 이번에 써보자. 그래서 경사위에 위원장도 된 거고 잘 하시니까 장관도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이 큰 포용과 아량이 없었으면 김문수 장관은 지금 장관이 아니라 유튜브도 수익 정지돼 갖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몇몇 사람들 반성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받아줘. 예,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예, 진짜로.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도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강연하신 거 연설한 거 김문수 장관 거 봤는데 어쨌건 목사님이 용서해주고 포용 안 해줬으면 이 영광스러운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 그거를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